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앓을 정도로 중장년 남성들에게 흔한 질병이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됨에 따라 급격히 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40대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겪고 있다는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오늘 건강한 담화에서는 중년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들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 어떤 병인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일단 전립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남성 생殖 기관으로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해 있으며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연평균 8% 정도씩 커지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전립선이 커지며 안에 있는 요도를 압박하여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 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전립선은 밤톨만한 크기고 약 20cc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크기가 커지는데 70대에는 탁구공 크기에서 80대에는 골프공 크기만큼 비대해집니다. 이처럼 나이와 깊은 연관이 있다 보니 60대에선 60%가, 80대에선 8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는 이가 2012년 85만 5천 명에서 2017년 119만 5천 명으로 무려 34만여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서 소변을 보실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는 경우,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힘든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여러 번 소변을 봐야 할 정도라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전립선 비대증은 무엇인지, 또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병원에서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먼저 증상이 심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를 이용해 문진을 합니다. 이어 혈액 및 요속도와 전립선 초음파 등 각종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요속도 검사는 소변의 배출 속도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표시하는 검사법으로 정상인이 둥근 언덕의 형태를 보이는 반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거의 일자에 가깝게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전립선 초음파는 전립선의 크기, 전립선에 칼슘이 쌓이는 석회화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 암 발생 여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명이 되면 먼저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3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상당히 개선되는데요. 하지만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방광 결석이 동반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요로 감염이 반복된다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사용해 수술을 하는데 출혈은 적고 회복은 빨라졌습니다. 네, 문진을 통한 증상 확인 후 요속도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OX 퀴즈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커피와 맥주,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킨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맥주는 방광에 자극을 주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이뇨 현상을 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즐기는 맥주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맥주로 인해 전립선이 수축되고 방광이 심하게 팽창돼 다음날 아침 소변을 보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술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면 중간중간에 물을 많이 마셔 소변을 자주 봐 다음날 소변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최대한 술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변을 참으면 전립선이 건강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간혹 소변을 찾는 행동이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과 주변 근육 기능이 약해져 전립선 염과 전립선 비대증 등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장시간 앉아서 일해야 하는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일하기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고 일하는 중간중간 하체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으로 발전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전립선 암은 전립선에 생긴 암일 뿐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립선에 암이 생겼을 경우 그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전립선 암은 남성 암 발생률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교수님,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에게 좋은 꿀팁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저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전립선 암에 대해 탁월한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 먹는 것이 영양 흡수에 좋습니다. 이외에 녹차, 콩 등도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토마토와 함께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꿀팁에 소개된 재료들로 저녁 식탁을 꾸며보는 것도 참 좋겠네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전립선 비대증은 보시는 것과 같은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을 시행하게 되면 질환도 악화되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소변을 보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박세준 교수님과 함께 중년 남성의 적,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근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급증하는 데는 고령화뿐 아니라 서구화된 식습관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족의 식단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은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